네, 오늘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2634선 지나가고요. 코스닥 지수는 1.5% 정도 올라가면서 86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이 시간 통해서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섹터들 좀 체크해보니까 오늘 초전도체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던데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HSPS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10%대 강세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가 4% 이상 올라갑니다. 물론 나머지 쪽도 빨간불 들어와 있지만 유난히 에코프로 그룹주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S-오일과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철강 쪽 지주사 일부 종목들 상승불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주, 항공, 국방, 방산 오늘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개장 특징주 보면서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오일을 앞서 잠깐 체크해 봤는데요. 그동안 저PBR주 그리고 AI 관련주가 워낙에 질주를 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좀 소외된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떠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S-오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유주 정말 많이 소외돼 있었는데 오늘 주가 보면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오일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을 놓쳤다면 다음 타자로 볼 만한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2024 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년 연속 1위. 정말요? 네. 근데 주가는 존경을 받을 만한 주가는 아니네요.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상은 받은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S-오일이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업사이드에 따른 업사이드 다운이 가장 좀 심한 쪽이죠. 네. 그걸 뭘 보고 보냐면 유가와 그에 따른 정제 마진. 유가만 보고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가 또 간다고 정제 마진 생각보다 그렇게 못 따라온다 그러면 또 주가는 조정받아요. 네. 이런 회사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정말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그래도 비교적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정제 마진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샀다가 정제 마진 개선되기 시작한다 올라오게 되면 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저희가 화학연구원처럼 계속 정제 마진 보면서 이거 유가도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추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물량 크게 실었다가 그걸로 인해서 한 7%, 10%이 정도쯤에서 나오고 할 수 있는 전략은 모르겠지만 저희 개인들이 만만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리 저PBR이고 네.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업황에 따른 큰 흐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이클 타는 주식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그런 거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어렵다인 것 같습니다. 대응 자체가 이런 좀 워낙에 유가나 정제 마진이라 어쨌든 크게 사이클을 또 봐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오일 이렇게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아프리카 TV 좀 체크해 보고 싶어요. 트위치가 어제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딱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네이버의 치지직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딱 전면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아프리카 TV 주가를 보면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언제 네.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을 만큼 신고가를 오늘도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반면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네이버는 치즈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일단은 지금 플랫폼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거다 이런 뉴스 있어서인지 너무 잘 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프리카 TV 주가 추세 양호하네요. 네. 그래서 트위치 철수 이후에 네. 아프리카 TV는 0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여기서 이탈을 제대로 안 한다는 데 이제 초점을 네. 맞춰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취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독료가 한 4,900원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허들도 좀 있는 느낌이고 원래 구독료를 도입을 하진 않았었죠. 아프리카 TV나 이런 쪽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또
스트리밍 네. 서비스를 하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또 어떤 제약이 좀 없는 게 좀 더 자유롭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차라리 별풍선으로 보답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전 지금 어떤 MZ 세대 쪽에 좀 맞는 네. 이런 스트리밍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네. 변화로 나오는데 근데 이럴 때 보면은 보통 여기 사서 예전에 보니까 주가가 과거에 올라갔던 게 한 25만 원대도 24만 9천 원이 시장 고가였었네요. 2021년도 1월 달에 네. 거기까지 바로 갈 거야라고 대응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여기서 또 날개를 달아줄 거는 이런 성장주 관점 쪽에서 플랫폼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추세 안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따라잡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 확인됐을 때 좀 더 추가 상승 동력을 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도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이오 오늘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2라운드를 준비하는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이쪽은 또 CNT 관련해서 우리가 볼만한 쪽이잖아요. 네. 요즘 이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네. 시장을 2차 전지를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새롭게 준비된 회사들이 좀 더 주가가 강한 경향이 좀 많았었죠. 네. 그런 쪽에서 제이오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 강점을 갖고 아직까지 매출이 한 70%는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 도전제 쪽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를 성과를 내면서 움직임을 나오는 회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실리콘 음극재가 개화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FEOC를 통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음극재가 어떤 기존의 천연 흑연 그리고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차라리 이럴 때 아예 그냥 중국과의 어떤 공급을 단절시켜 가자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나오는 연관되는 CNT 도전제도 거기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리고 또 양극재용 CNT, 음극재용 CNT 모두 다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TWCNT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다중벽이라고 하는 MWCNT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단일벽이라고 하는 SWCNT가 있습니다. 네. 저 문과입니다. 네. 예, 다시 강조드리지만, 네. 근데 그 중에서 중간 역할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네. 그걸 TWCNT라고 합니다. 약자도 묻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LFP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LFP 수혜 종목들 막 찾기에 맞아요. 또 많이 혈안돼 있죠. 네. 그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들어가는 도전제 쪽으로 딱 낙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다가 CNT 강자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공장 증설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독자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 CNT 탄소 나노튜브에 네. 관련된 대량 생산에 성공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신감이 좀 보여지는데 안산 제1공장의 신규 설비 700톤이 본격 작년 7월 달에 가동됐고요. 그러면서 2025년 5,000톤 규모로 아까 보셨던 자료 있으셨죠? 이제 레벨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준비가 잘 된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있던데 앞서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서 독자 기술 있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차세대 제품 개발한다고요? 네. 구리를 대체하는 네. 탄소 나노튜브 섬유나 시트 이쪽을 또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관련돼서 확장을 시켜가는 과정들이 앞으로의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과연 이제 이를 통해서 얼만큼 성과가 나오고 실적을 끌어올 것이냐 이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제 2025년 들어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흐름들이 잘 이어가게 되면 작년 4분기에 실적이 벌써 안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기조에 따라서 올해도 그 초기 증설 투자한 부분들이 성과로 자리 잡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더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한 2025년도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 밸류도 좀 땡겨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 그 밸류를 좀 반영을 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일까요? 일단은 지난 고점대 부근에까지 연결됐던 저항대를 또 생각을 안할 수가 네. 없겠죠. 예,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거 갖고 또 웃으시면 또 어떡합니까? 예. 재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의 직전 고점대 약 한 32,000원대 정도를 1차 저항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2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2%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 LNG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 진심인 이유를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조선하면 업황이죠. 업황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요. 조선주 하면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 늘 장밋빛 전망 수주 네, 랠리 예. 듣지만 또 주가는 제자리.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도 조금 갔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예,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라보는 건 항상 기대가 없으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업황이 여러 가지 우려가 컸던 부분들 수주 작년에 하반기 때 중국에 밀렸다 이런 쪽과 함께 일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한테 수주 밀린 거는 돈 안 되는 거 컨테이너 선들 이런 거 그냥 가져가. 우리는 그냥 돈 되는 것만 받을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수주량에 따라서 주가를 걱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어차피 지금 4년치 일감 쌓여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죠. 거기서 그냥 선별적으로 돈 되는 거 하겠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조선사들은 지금 저가 수주 때문에 고생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일감 쌓아놓고 나면 선별적인 수주가 더 좋다라는 쪽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작년에도 나갔던 얘기긴 하거든요. 네. 앞서 저희 얘기했지만 선별 수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게 딱 작년부터 조선주의 변화였는데 네. 그거에 맞게 주가는 올랐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오르지 네.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게 보면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친환경선 쪽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네. 정부가 여기에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정부 정책적인 얘기가 가미되게 되면 또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제 나왔던 얘기가 친환경 선박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자라는 네. 쪽에서 초격차 기술이 해당되는 쪽은 암모니아선. 네, 이거를 암모니아를 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네. 쪽으로 나가고 또 메탄올 네. 이런 것도 메탄올 추진선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운반선이 아니라 추진선 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한 1,600억 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쪽들도 하나의 또 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뭐 돈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관심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쪽이면 다음에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수주잔고 지금 뭐 4년치 일값 넉넉하게 쌓아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주도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현재 수주 잔고 보게 되면 작년에 83억 달러, 네. 네, 그리고 올해 목표가 97억 달러인데 벌써 이게 2달 됐는데 네. 17척 37억 달러. 오. 잘했는데요. 네. 이 정도로 밀고 가면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생각보다 그만큼 일감이 조금 덜한 쪽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돈 되는 거 연초부터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받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선가를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 선과 비교가 안 됩니다. 네. LNG 선은 저 위에 뭐 네. 지금 탱커 선과 함께 고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추주해서 간다. 그래서 최근에 단일 최대 규모로 LNG 운반선 15쪽 4조 5천억. 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총 수주 잔고도 고부가 가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괜찮죠. 실적에는 네.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가는데 이거를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실적에 대한 변화와 앞으로 또 이어질 흐름들 특히 LNG, LPG, 암모니아 말씀드렸던 이런 쪽들도 운반선들에 대한 가치가 높은데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해양 플랜트 쪽에서 네. 예, FLNG라고 예, 이거 FSRU랑 똑같이 오, 예, 이게 네. 뭐냐면 해상에서
원래 LNG는 그냥 가지고 가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액화시켜 옵니다. 아. 액화시켰다가 해상에서 딱 거기서 오. 기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네. 어우, 오. 공대생 같죠? 네, 공대생. 네, 똑똑해 보였어요.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끌고 이제 필요한 곳으로 이제 네. 파이프로 연결해서 가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해양 플랜트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흐름들은 또 단가가 높아요. 이런 쪽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동력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은 네. 그런 쪽에 베팅이 벌써 2월 중반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오. 그래서 그런 변화들 오고 기관도 약간 동참하는 분위기.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사게 되면 또 쭉 끌어내리는 경향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와 흐름들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200억 원 가량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시면서 강조해 주신 게 선별 수주, 고가 수주, 뭐 좋은 가격, 높은 가격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이게 또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는 오늘은 2% 가량 올라가면서 7,000원대 후반에서 움직입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지난번에 한 8,000원대 근처만 가면 또 꺾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래도 하반기는 실적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들어오고 내년은 레벨업 되고 하게 되면 그래서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마 그거보다는 좀 높여서 목표가 9,000원대까지는 바라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잘 간다면 또 저희 시간에 AS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